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김영환 전 의원님 모시고 문지기 검찰총장과 오인우 도적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시국 현안을 심도 있게 분석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재인 임기 말 황당한 떨이 인사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네. 장관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정치니까 그냥 예. 의원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사선으로 하셨으니까 뭐 현역은 아니지만 뭐 제가 그냥 의원님으로 불러도 치과 의사이기 손색은 때문에 없습니다. 의원이라고 예, 맞네요. 익숙합니다. 네. 예. 그런데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추천위에서 꼴찌를 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김호수 총장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꽤 집착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본인들 얘기대로 과거에 뭐 금감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권익위원장, 감사위원, 그래서 지금 오수째 해가지고 오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김호수한테 집착을 할까요? 이거는 뭐 장고 끝에 악수나는 거, 뭐 또 우리 속담에 이제 노루 피하려다 범 만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환관을 피했더니 동탁을 만났다 그런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성윤을 하려다가 그 여론에 부딪히게 되고 기소가 임박해 있고 하니까 이걸 이제 김호수를 선택했는데 선택하고 보니까 아주 옹색하게 되고 아무 감동도 없고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다. 조국이 복권된 듯한 또 추미애가 살아온 듯한 그런 인사죠. 이게 이제 그 조국하고의 호흡을 맞췄고 추미애하고 맞췄고 또 이성윤을 하려다가 한 거고 이걸 다 국민들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일 코미디는 이제 청와대가 이제 김호수를 결정한 것을 대변인이 말하면서 이 사람은 검찰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수로 두루 요직을 거치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 사람을 임명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 이분들의 검찰 개혁이 문재인 지키기구나. 그렇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윤석열을 쫓아내고 그 조국하고 그 난리를 핀 그 과정에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또 선거 지고 나서도 검찰 개혁을 더 가열차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던 그 사람들의 검찰 개혁이 문지기구나. 문재인을 지키기 위한 거구나. 또 그 재판을 막기 위한 거구나. 그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방탄 그 총장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아카데미 상도 여러 개 그 노미네이트 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관직에 노미네이트 됐다. 선생님 저 시골에서 자르셨으니까 마름이라는 거 아십니까? 마름. 마름이 있죠. 마름이 이제 우리 그냥 알아듣기 쉬운 말로는 머슴이라고 그러죠. 마름인데 이제 마름은 대지주가 있고 지주들의 일을 대신해 가지고 그 소장인들을 착취하거나 소장인들을 부리는 사람을 마름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인사가 마름 인사입니다. 마름 인사. 그러니까 그 검찰들 시켜가지고 이 재판 자기들한테 불리한 재판을 막고 기소를 막고 뭐 이런 등등 그 지금 이제 울산 사건이라든지 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들을 봉쇄하거나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마름을 하나 만들어서 보냈죠. 검찰총장이 그런 수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름 인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름보다도 조금 높은 사람을 우리들은 흔히 집사라고 하잖아요. 아, 집사. 문재인 정권의 집사 역할을 밖에 선 사람이 이 김호수고 이성윤이고 안에 선 사람이 이광철입니다. 그래서 이광철을 그렇게 여러 개가 걸려가지고 대추남에 연 걸리듯이 모든 사건에 걸려 있는데도 못 내보내잖아요. 다 알고 있고 또 뭐 자기들의 좀 굳은 일 다 토마토 해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인권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참 그 소탈한 분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인사는 참 너무 비겁한 인사다. 정정당당하게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권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라 이게 윤석열한테 한 지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와 완전 역행하는 꼬리 내리는 그리고 뭔가 불안한 그런 인사를 했다 그렇게 보여져서 이번에 이 일은 국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고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난 보궐선거에 대한 선거 민의를 역행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7 재보선에 나타난 민심을 완전 겸허하게 네. 엄중하게 수용하겠다고 문 대통령이 본인이 입으로도 직접 안 했습니다. 지금 잘린 강민석 전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민심을 알기를 흑산의 쭉쟁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아는 것 같은데. 조남관이라고 있었죠. 조남관. 예. 이번에 그 사람이 1등했죠. 그런 정도 세우면 난 됐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가장 합리적이고 그분이 괜찮은 분이다. 검찰 대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행을 하면서도 총장 대행을 했죠. 그 뭔가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고 중립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도 못 믿는다 생각한 거예요. 잘못하면 저거 윤석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버린 거니까 저분들의 그 불안감, 윤석열 트라우마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사였다. 그렇게 보죠. 그런데 이제 김호수를 딱 임명해 놓고 그 밑에 또 이성윤을 그것도 못 믿으니까 투톱으로 이렇게 방어벽을 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한 1선 가지고는 안 되니까 2선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김호수는 20기고 이성윤은 23기니까 과거 같으면 검찰에 후배가 무슨 윗사람으로 오면 옷을 벗는데 지금 옷을 벗을 필요도 없으니까 김호수를 대검 차장으로 시켜갖고 허수아비 총장의 실세 차장으로 하든가 아니면 중앙지검장으로 그대로 유임시켜가지고 권력 비리를 깔아뭉개도록 하든가 그래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임기 말에다가 검심이 흉흉하거든요. 오직이하고 진해원 검사라고 있습니다. 네, 아주 네, 문재인 네, 딸랑이고 네. 김정수한테 계속 칭찬 그렇게 아부하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그 왜 죽 서서 개 된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그만큼 검심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민심은 물론이고 그게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자중질환, 예. 레임덕이 완전히 중턱까지 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기 편한테도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듣는데. 이런 그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분들이 민심의 그 파도를 타지를 못하고 자기들끼리 뭔가 이거 좀 어떻게 잘 해보자. 자기들끼리 돌려막기 하자. 그러니까 이성윤을 지금 어디다 또 배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이성윤이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 김호수 너는 좀 이렇게 외풍이 돼서 그걸 막아주고 이렇게 해서 검찰총장, 검찰 내를 자기 인맥으로 하려고 하는데 검찰들의 마음이 다 떠났죠, 지금. 공수처하고 뭐 중수청 만들고 뭐 이 지금 검찰에 있는 힘을 다 빼고 무슨 박입니까? 검수완박. 검수완박으로 옷을 다 벗겨놓고 거기다서 무슨 뭐 검찰 검심을 얻으려고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의지 내지는 열정이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는 직무에 대한 그런 열정이라든가 그런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귀찮아하는 그런 분위기다. 누가 청와대 그 아주 정통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 전 단적인 예는 이제 혼밥 혼술입니다. 대통령은 혼밥 먹어서는 안 되는 자리죠. 이 귀를 열고 우리 저 광화문에다 청사 옮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그 소통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 귀중한 시간을 혼자서 식사를 하신다는 거는 그 옳지 않은 건데 누구 뭐 만나서 뭐 지금 그 소통했다는 얘기 같은 게 안 들리지 않습니까? 낙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청와대가 고요한 침묵의 바다처럼 돼 있고, 그리고 가끔 수석 보좌관 회의에 나오셔서 A사 그 읽는 거. 그러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에 얘기했잖아요. 언론에도. 뭐 청와대 오찬에 한번 가갖고 혼밥 하시오 하고 물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예 부르지도 않더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런 김호수나 이성윤으로 방패막이를 쳐 놓으면은 물론 뭐 문지기 역할도 할 것이고 또 지금 권력 실세들의 방패막이 방탄조끼 역할도 당분간은 하리라고 보는데 뭐 DJ 정권도 다 경험하시고 그랬는데 퇴임 후에 안전판이 됩니까? 지금 문재인의 제일 걱정은 내가 퇴임 후에
양산에 내려가서 평안한 노후를 보내겠다는 건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댐이 무너졌는데 네. 지금 걸레로 막는 그런 형상이죠. 지금 이제 민심에 댐이 무너진 거거든요. 민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민심을 잡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해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여태까지 해온 일들을 푸는 데서 와야 됩니다. 예. 결자 해지해야 돼요. 지금 앞으로 우리 언론을 포함한 모든 방송에서 제일 많이 나올 말이 부메랑이라는 말입니다. 부메랑. 예. 뿌린 대로 거두리라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동안 당신들이 한 일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 그러냐. 인과응보예요. 이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끊기 위해서는 민심의 뚝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그 걸레나 무슨 무슨 지푸라기 갖고서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모든 사람이 실패했죠. 제가 역대 정권이 이렇게 그 말년에 보면 대통령들은 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야할 것 없이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받았어. 예. 나는 우리 주변에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측근은 그런 법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 정권이 가장 깨끗한 정권이다. 뭐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아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문재인 실제로 정권도 우리 정권에서는 이런 권력 비리 이런 거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렇게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뭐 이미 나왔잖아요. 예. 월성 원전이 이렇게 직권남용 같은 게 과거에 문제가 안 됐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을 잡아놨냐. 아니, 라임 옵티머스 깔아 뭉갰으니까 그렇지. 그것도 거기에 그렇지. 지금 뭐 김해신 공항기가 어떻게 해서 백지화됐냐, 어떤 절차를 통해서 했냐, 누가 지시했냐, 뭐 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전 이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터져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친인척 문제도 전혀 구설 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게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우선 풀 사람을 풀고 또 자기가 명백히 잘못했던 거는 돌려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취재를 해보니까 원전 관련해 취재해보니까 여당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있잖아요. 3사람, 4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도 다 원전은 이건 탈원전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되게 제가 취재한 바로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70% 이상이 이게 다 원전은 안 된다. 이거 원전 정책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잘못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죠. 대선 때 나가서 나는 원전 탈원전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그런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겠습니다. 그러면 70대 30의 그 룸에 갇히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고준위 폐기물 문제도 이게 결정적으로 뭔가를 해결했는데 그거를 자기 자식인데도 그걸 자랑을 못 하고 있어. 탈원전에 걸려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치와 잘못된 정책을 정상으로 상식으로 가져다 놓는 것이 지금 퇴임하고 나서 안전하게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길이지 그걸 그냥 두고서 뭐 검찰이 막는다든지 이성윤이 막는다든지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불신도 받고 경원도 됐던 그런 조직인데 많은 개혁이랄까 검찰 본래의 그런 위상을 어느 정도 확립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이제 뭐 김호수 이런 검찰총장 체제로 들어간다면은 또 검찰이 옛날로 회귀하는 그래 정권의 호위무사 정권의 중견 검찰총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윤석열이 있었습니다. 정치 권력에 굴하지 않고 그 탄압을 견뎌내는 윤석열이 있었고요. 정치 권력에 언제나 굴종, 타협, 기생하는 검찰총장이 나왔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검찰 개혁인가를 묻게 될 거예요. 예. 검찰총장 이 지명도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지금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인사청문회가 상임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이 장관 5명이 그동안 언론 보도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통에서 주워와도 저런 사람은 못 주워오겠다. 과거 한때
노태우 정권 때인가 전두환 정권 때 민나 도로보데스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뭐 이렇게 도덕질 많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민나 도로보데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한참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까 5명의 도적대들 장관들을 그렇게 장관 후보자라고 이렇게 비하를 했던데 어쨌든 우선 김부겸 총리 내정자 저는 상당히 괜찮은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뭐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김 의원님도 국회의원을 4번이나 하고 장관 하셨는데 32번의 차량이 압류가 됐더라고요. 그 부부가 벌금과 과태료를 안 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 하나만 지켜도 그냥 빨리 내야지 해갖고 좀 겁먹고 그러잖아요. 날짜 다 수첩에다 적어놓고 얼른 가서 내고. 근데 뭐라고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너무 바빠서 못 냈다 그랬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냈다. 아직 거기는 이제 오늘 아닙니다. 6일, 7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설명이 있겠지만 어떻게 32번이나 차량이 압류가 됩니까? 그래도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고 정의를 위해서 노력한 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런 정도의 뭐 불법은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요. 네. 어쨌든 뭐 김부겸 총리 내정자도 사실은 울산 사건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 행안부 장관하면서 내려가가지고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격려를 했어요. 뭐 본인은 순시차 내려갔다고 하지만 그게 관련이 돼 있었고 이번에도 지금 라임 사건하고도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사위와 딸이 거기 이종필 부사장이라고 있었잖아요. 김봉현이 아주 짙게 참모라 할까 뭐 그냥 신보. 그 무슨 펀드를 해갖고 자기들끼리 또 나눠먹고 그랬어요. 물론 본인은 그 사위 일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관계가 없겠습니까? 수심 제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울산 사건, 월성 수사는 혹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은 이게 국기문란이거든요. 예. 청와대가 개입하고 비서실이 내려가고 대통령의 장관들도 여러 사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 당선시키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그렇게 된 일이기 때문에 뭐 여당 대표들도 막 내려가고 이렇게 된 거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이걸로 덮여지지 않습니다. 정권이 끝나고 나면 재수사될 것이고 뭐 국정감사 청문회 또 다 있을 것이고요. 라임 옥피워스 이렇게 안 덮이죠. 예. 그 문도 안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거 문도 안 열은 사건이에요. 저건 이성윤이가 꽉 그 자물쇠를 문을 잠가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서 털고 가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정권이 마치고 난 뒤에 누가 되든 간에 이 문제를 털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털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편안한 그 정권 이후의 일은 정권이 진행될 과정에서 본인이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털고 가야 된다. 그게 윤석열의 주장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흔들리지 않게 보좌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털어내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역할이라고 얘기해요. 너무 탄압받고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지.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뭐 지키고 뭐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막아야 된다는 그 충정에서 시작됐을 거예요. 근데 이번 장관들 보면은 5명인데요. 신임 장관 후보자가 그 임혜수 전에 과기부 장관 하셨는데 이게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대 교수를 했는데 이게 여자 조국이다 할 정도로 뭐 딸들 데리고 해외여행 가고 그러니까 그걸 자기 돈으로 갔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디 세미나 참석한다, 학회 참석한다 해갖고 정부 돈 받아가지고 연구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본 사람이 그 돈은 임자니까. 그리고 또 남편 논문에 18번이나 또 자기 제자들 이름 해가지고 공저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조국 아들이 그거 아닙니까? 아니 조국 딸이 그거죠 바로. 또 남편은 다운 계약서를 쓰고 또 두 딸은 원래 국적이 미국인 모양 그래 이중 국적인데 다 국내에서 의료비 혜택도 받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온 가족이 이런 좀 뭐랄까 추잡한 일에 연루가 됐는지 그런 부분이 있고 하도 뭐 화제가 됐습니다마는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예. 그 부인이 네. 이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영국 참사관에서 아마 공상가 그런 걸로 외교관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꼭 외무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다 파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 도자기를 밀반입해와갖고 그게 밀수거든요. 그래? 외교용량 그걸 와서 또 다 팔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되나? 그건 공직자로서 뭐 본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인이 그런 정도 인식을 가졌다는 건 다 부창부수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니까 노영우 그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관사 재테크로 그 김의겸이가 관사 재테크 아닙니까? 청와대 관사에 살면서 흑석동 땅 사고 뭐 집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갖고 흑석 선생으로 지금 불리는데 그걸로 해서 돈 벌고 또 부인은 뭐 갱년기 때 그랬다고 하지만 또 2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정도로 또 마트에서 절도를 하고 아들은 이달 5월까지 장관 후보자 아들이 이달 5월까지 시력급여를 부정수급한 걸로 721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장관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이것도 레임덕인 것 같은데요. 이제 우선 첫째로는 장관을 선정을 해서 이게 지금 10개월짜리 장관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10개월 내지 뭐 몇 개월이 장관인데 장관으로 이걸 얘기를 했을 때 했을 때 다들 고사를 했을 거예요. 못하겠다. 이 정권이 이게 뭐 말기에 가서 내가 이름 버릴 생각이 있냐 하니까 고사하는 적당한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국민들을 자극하고 예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극 정도가 아니라 염장 지르는 데다가 우라통이 터지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것도 한 부처의 장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판사판 이제 포기하는 그런 이제 끝마무리하는 것처럼 이제 장관들이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는 이제 그거 자세히 보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신문이. 그렇습니까? 이제는 아예 포기 상태예요. 문재인 인사는 망사니까 볼 것도 없다. 오죽하면 여보가 하겠나. 뭐 그 사람들 뻔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런 만큼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한 10여 개월 뭐 1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웬만한 사람, 괜찮은 사람들은 뭐 하라고 하면 지금 다 손살에 치잖아요. 근데 이게 달려간 사람들은 감투라고 하면 장관 자리 그거 일주일 해도 좋다. 뭐 감투 욕심이 많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욕심이 마음에 차 있는 사람들이니까 평소에도 그런 행동을 해왔다고 봐야죠. 그런데 아무리 임기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변에 참모들이 완전히 하청꾼들만 모여 있는 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에 DJ 정권 때도 쭉 보셨잖아요. 그 문 대통령의 인력풀이 이제 고갈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은 또 이제 이렇게 뭐 지지율이 30% 미만 내려가면은 실제로는 뭐 어디 가서 얼굴을 못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좋은 사람 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 구설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쓰고 그래서 정부의 행정 공백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무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그러니까 빨리 이 정권 말기가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나라를 위해서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지금 그 대통령이 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 할 수 없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정해가지고 그것만은 하고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욕심 부려서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해서 성과를 낼 만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야당에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임혜수 과기정통부 장관, 우리 김 장관이 아주 한참 선배 장관입니다만은 이 임혜수 후보자만은 낙마를 시켜야겠다.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간다. 어떻게 온 가족이 이렇게 비리투성이냐. 여자 조국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까지 29명의 장관급, 장관 포함해서 장관급 대상자들을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게 무력화돼 있으나 마나 형해화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건데 한 사람 정도는 국회 청문회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떨어뜨리지 그렇게 않을까요? 또 그렇게 사실 재보선 민심도 있고 그러니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제 국회 청문회는 그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무리하게 임명한다는 걸 보여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이건 의회 무시죠. 그리고 의회를 무시한다는 건 뭐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을 그렇지 않아도 개무시하고 있잖아요. 오만불손한 정치의 전형을 보이는 거다. 29번씩이나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건 아마 전무후무한 일일 것 같습니다. 다음 정권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예. 과거 정권들도 뭐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 해서 다 떨어뜨린 건 아니죠. 또 야당이 전략적으로 또 정쟁의 차원에서 좀 뭐 채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국회 의사를 존중을 해서 정말 여론이 나쁘다. 네. 또 여론이 거세게 반발한다. 그런 분들은 좀 낙마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완전히 안면 몰수, 낙장 불입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9명인데 여기다 또 5명을 합치면은 34명째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문재인이가 제 멋대로 마음대로 임명하는 엿장수 마음대로 이런 장관 인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네요. 네. 정말 빨리 10개월인가 11개월이 가야겠네. 어쨌든 문재인 정권 들어오니까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예.